자, 비열에 이어서 이제 열팽창 볼 거고요. 82페이지예요. 그래서 열팽창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팽창하는 걸 말해요. 그죠? 길이나 부피 같은 걸 팽창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일단 먼저 책을 먼저 보시면요. 물질의 온도가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이제 변하겠죠. 온도가 높아져서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물질의 입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활발해지죠. 활발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치? 서로 멀어지고요. 이거는 액체나 기체일 때는 더 당연한 거고요. 고체 상태일 때도 서로 간에 막 붙어 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해져요. 그럼 조금씩 벌어질 거라고. 조금, 아주 조금, 그지? 조금 하다 계속 가열하면 녹아가지고 액체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떤 끓는 점에서 녹는 점에서 그 특정 지점이 녹는 거지, 그지? 얼음이 점점 이렇게 팽창하다가 녹는 현상이죠, 그죠? 그게 녹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얼음이 고체가 되는 녹는 점, 염도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온도를 계속해서 가열할 때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상태가 변하는 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온도가 높아졌어. 예를 들면 여름에 그러면은 고체가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조금 길어지는 현상이 있죠. 요거는 이제 열팽창이라고 해요. 열팽창 한번 써볼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위쪽에다 작성하시면 되고 아니면 조금씩 추가하셔도 돼요. 자, 열팽창의 특징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부등호에서 이렇게 두 개 쓰는 거는 되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 자체도 입자 간의 거리가 되게 먼데 가열을 하면 더 멀어지겠죠. 그치? 그 정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액체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인데 가열하기 시작하면 점점 벌어지다가 아까 이제 형이가 말했지만 액체가 기체가 되는 끓는 점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면 물이 100도씨가 됐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그러면서 이 액체끼리 이어져 있던 거리가 딱 끊어지면서 서로 벗어나서 이제 기체 상태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체 액체는 어느 정도 입자끼리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는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액체는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하게 붙어 있는 형태고 기체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끊어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다.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느낌적으로 잘 알겠지만 고체마다 늘어나는 정도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나무를 가열했어. 얘는 막 많이 늘어나진 않잖아.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좀 가열하면 조금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물질의 같은 금속에서도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금이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중요한데요. 액체나 물체는 그래 서로 물질마다 다르다.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든 수소든 어떤 기체라도 원래 멀어진 상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멀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기체들은 열팽량 정도가 거의 같다고 그냥 해요. 보통은. 기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지만 열과 관련해서는 거의 똑같다라고 물질마다 똑같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열팽창 정도도 기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다. 근데 참고로 기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커요. 열팽창 정도가.
그렇지만 그게 기체의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기체가 열을 받으면 굉장히 멀리 입자간의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이게 부피가 커지면 양적인 면에서 그치? 부피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체는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거의 일정하다 아니면 서로 같다라고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팽창 같은 경우는 고체 아니면 액체만 우리는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기체는 상관이 없다. 주로 이제 고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82페이지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입자의 움직임과 열팽창 해가지고 열팽창 아래쪽으로 보시면 1번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우리 알고 있죠. 입자 사이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 옆쪽을 보시면요. 입자 간의 거리가 이제 늘어나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거리가 늘어났어. 그러면 그 물질 자체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죠? 그게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열팽창 정도가 크다. 그 이유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입자 모형을 보시면요. 입자 모형을 보면 고체의 열팽창에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가 일정하게 따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런데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니까, 그지? 비례해서 서로 멀어지니까 그 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는 부피는 커지겠죠, 그죠? 조금씩 커지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작게 커지지만 부피 단위로는 물질의 부피 단위로는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지?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길에서 우리 지하철이나 기찻길이 철길이잖아요. 그 철길이 한 1cm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몇 미터에 1cm. 입자 모형을 본 액체의 열팽창에서도요. 액체 같은 경우도 좀 느슨하지만 입자끼리 이제 인력이 작용해서 붙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이제 고체보다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물이 한 요만큼 있었는데 뜨거워졌어. 그러면 이만큼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료수병에다가 밑에 얘도 나오겠지만 음료수병을 우리가 사이다나 뭐 음료 같은 거를 꽉 채우지 않잖아요. 그럼 한 요 위에 보면 요만큼 비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얘가 만약에 상온이나 열팽창했을 때 온도가 높았을 때 열팽창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꽉 채우면 얘가 열팽창해가지고 구멍을 막에 뚫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 꽉 채우지 않는다. 음료수나 뭐 물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위쪽에 공간을 둬요. 그 이유는 팽창 때문에. 아래쪽에 3번 보시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밑줄 정도만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당연한 거잖아. 그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2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두 번째 종이와 알루미늄 열팽창 실험을 보시면요. 우리가 스탠드에다가 종이와 알루미늄 박을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놓고 위쪽에다가 스탠드를 걸어놓고 열을 가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벌어진가를 실험했더니요. 알루미늄의 열팽창 정도가 종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알루미늄 박이 종이 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휘어졌으니까 더 많이 열팽창이 됐구나라고 그냥 확인한 실험 이 정도. 그리고 참고로 종이는 비금속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열이 이동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자체가. 그래서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열 팽창도 크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고체일 때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히 금속일수록 열 팽창이 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왼쪽에 보셔서 그럼 열 팽창을 활용한 것들이 일상생활에 뭐가 있느냐? 바이메탈이 있는데요.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바이메탈에서 바이메탈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름 자체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메탈이야. 메탈은 뭐죠? 금속이야. 바이는 BI를 써요. 혹시 BI가 적도어로 무슨 뭐를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영어에서 적도어로 앞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2라 숫자 2라는 쓰예요. 그래서 모노라고 쓰면은 이제 1이라는 소리고요. D 혹은 by를 쓰면은 2라는 소리고요. 트리 하면은 3이라는 소리. 이런 식으로 적도가 영어 앞에서 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가 by, B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금속 두 개를 합금으로 금속 두 개를 합금으로 만든 거를 말하는 거고요. 금속 두 개가 물질마다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휘는 정도가 다르겠지, 그지? 그걸 이용한 게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 바이는 숫자 2, 메탈은 금속 두 개가 합금한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고요. 화살표 옆에 이제 빗줄할 건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휜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줄 해놓고요. 개념적으로 그냥 모형으로 그래서 두 금속 A와 B를 이렇게 합금을 시켰어요. A, B는 서로 다른 물질이고 다른 금속이야. 그리고 열 팽창 정도가 달라. 그래서 밑에다가 열을 이렇게 가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휘었어. 자, A와 B 중 어느 게 더 많이 휘인 걸까? A가 더 많이 휘인 거예요. 같은 길이었는데 A는 이만큼 휘인 거고 B는 요만큼 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열 팽창 정도가 크다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온도를 가열했을 때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은 식혔어. 식히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차갑게. 그러면은 A 같은 게 A가 더 많이 휜 거에서 더 많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휜 거에서 또 다시 더 많이 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더 많이 휘었다고 그러고요. 얘는 적게 휜 거고요. 그래서 식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열 팽창 정도가 큰 쪽이 휘는 거예요.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전기기구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바이메탈을 활용한 전기 주전자와 바이메탈을 활용한 화재 경보기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기 주전자 알죠? 이렇게 딱 터치하면은 물 끓고 딱 차가워지면 딱 스위치 올라가는 거. 그죠? 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물 주전자, 전기 주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스위치를 내려 그러면은 이제 물이 뜨거워져서 스위치를 딱 내리면요, 얘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휘는 거야. 휘면서 켰다가 다시 뭐 뜨거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열 팽창 정도를 이용한 거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데 뭐 전기 뭐 주전자뿐만 아니라 전기 다림이 있죠. 집에서 쓰는 전기 다림이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바이메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전원을 연결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위쪽으로 휘어지고 회로가 떨어지면서 회로가 끊어지면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됐어. 그 다음에는 끊어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 말하고요. 전기 다림이 전기 주전자 이런 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라 그래가지고 저거 화재 경보기가 저 위쪽에 있는 볼록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방에 모든 방에 보면 건물 방 다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 요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회로가 보시면 원래는 끊어져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불이 났어. 그러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지면 이렇게 끊어져 있던 회로가 원래 여기 위쪽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닿아야 되는데 끊어져 있어.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져. 그럼 얘가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휘면서 여기 딱 닿죠. 그러면은 그 화재 경보 소리 알죠? 시끄러운 소리. 소방 경보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할 때 한번 봤어요 혹시 학교 같은 데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나잖아. 그 소리가 나게끔. 평소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밑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은 다시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얘가 휘어서 이렇게 닿는다. 전기로 나서 삐 소리가 난다. 그렇죠? 삐 소리 나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나지.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요, 회로가 연결되면서 경보가 울린다라는 거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요, 3번 바이메탈을 냉각시킬 경우, 네, 열팽창이 큰 쪽으로 이제 당연히 또 많이 수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메탈은 가열을 해도 많이 수축, 많이 휘고, 많이 휘고요.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도 반대쪽으로 많이 수축한다. 그렇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바이메탈이다. 용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바이메탈 보시면 숫자 2 금속 2개 이렇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팽창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또 많이 있느냐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스관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에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 바깥쪽에 보시면 가스관이 있는데 가스관이 항상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 꺾여 있어. 왜? 왜냐면 일자로 하면요, 얘가 금속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휘면서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휘어놓는 거예요, 디귿자형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해놓고요. 그래서 가스관 보시면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은 경우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그래서 디귿자형으로 꺾여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다리의 이음새라든지 철로인데요. 철로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뭐 지하철이라든지 KTX 탈 때 보시면 본 적은 없겠지만 철로가 이렇게 항상 단락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1cm씩 끊어져 있어요. 왜냐면 철로가 일렬로 쭉 나열돼 있어. 이게 만약에 부산까지 쭉 이어져 있으면요, 철로가 어느 부분에는 막 휘거나 뭐 부서지거나 할 수 있잖아. 휘면 안 되잖아.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탈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중간에다가 약간 1cm씩 이렇게 끊어놔요. 철도 단락만.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마다 이렇게 끊어놔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다리에서도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남쪽과 북쪽을 처음부터 쭉 그냥 이어놓으면은 얘가 열 때문에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치?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틈을 만들어내요. 이음새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다리나 기차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서 여름에 열팽창으로 휘는 것을 막는다. 뭐 비슷한 게 이제 전선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도심에 사니까 전선 같은 게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치? 가로 그 전신주에 있는 전선들. 전선도 보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요, 팽팽하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있어요. 전봇대는 알아요? 응? 응? 알아? 요즘 전봇대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전선을 다 지하에 묻기 전에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봇대라는 게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전선을 딱 이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바로 해야지 직선 자체가 되게 짧고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선을 이렇게 일부러 좀 늘려놔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열팽창 때문에 이거를 막 직선으로 돼 있으면 얘가 늘어나다가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미리 조금 느슨하게 좀 길게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느슨해지고 겨울에는 조금 팽창해서 팽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 방법이 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얘는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아파트들 같은 거 만들 때 고층 빌딩을 만들 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건물 안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철근은 콘크리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건물이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열 유리 조리 도구 해서 우리 유리로 된 냄비 같은 거 이제 본 적이 있을 텐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내열이라는 거는 열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팽창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는다. 금속 같은 경우는 열팽창 정도가 강하잖아. 근데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팽창 정도가 적기 때문에 유리 냄비를 쓰면 이렇게 팽창이 덜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7, 8, 90번 한번 풀어볼게요.
조심.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진짜 아니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지마. 짚어볼게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죠? 네. 왜 니은의 움직임이 여기는 움직임이네. 뭐 움직임, 뭐 움직임이 없고 운동이 있으면 운동. 그래서 다시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열팽창에 대한 정의고요. 이게 끝이에요. 원래는 그지?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다를 때 물질이 열팽창 정도가 달라지고요.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물은 에탄올보다 열팽창 정도가 클까 작을까? 작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9번. 금속 막대 ABC를 사용하여 바이메탈을 만드는 과일했대요. 금속의 열팽창 정도를 비교하시려 돼 있고 A가 B보다 크고요. A가 C보다 크고요.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다. 수선은 A, C, B가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열 팽창과 관련된 현상 우리 뭐 주변에 딱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디귿자형, 그 다음에 철도, 다리의 이음새 같은 거 끊어놓는 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맞고요. 불위에 두는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이거는 대류 현상이니까 틀렸고, 전기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전기줄이라는 거 여름철에 늘어지고 겨울철에 팽팽해진다 맞죠?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진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잠깐만 82쪽에 왼쪽 페이지에 오른쪽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오른쪽 보면 열팽창이 다른 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름철에 전기줄이 늘어지고 겨울철에 팽팽해지는 거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고,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아진대요. 왜? 에펠탑 알죠?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 대부분 다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름에는 길이가 올라가고 겨울 되면 이제 수축돼서 낮아질 때 왔다 갔다 한대. 이렇게 보시고, 충치를 치료할 때 여러분들 이제 뭐 치과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충치 치료할 때 쓰는 에나벨 있잖아요. 충전제. 이게 치아와 열팽량물과 비슷한 물질을 사용해야겠지. 안 그러면은 치아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잖아요. 치아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한 거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 포개진 이런 거는 이제 생활 팁인데요.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러면 서로 간에 틈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잘 빠진다는 거. 그리고 온도계 속의 액체, 뭐 우리 알코올 온도계 잘 알죠? 구두부라고 해서 밑에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은 온도가 쑥 올라가잖아. 그게 액체 열팽창 때문인 거잖아요. 부피가 팽창해서 액체가 얽힌 눈금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음료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료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료수 병에는 가득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둔다는 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7번 이제 답만 다시 한번 볼게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높아지므로 멀어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8번은 열팽창 정도와는 다르다. 고체보다는 액체 열팽창 정도가 크다. 물은 에탄올보다 열팽창 정도가 작다. 9번은 연순서고요. 10번은 OXOX. 84페이지에 넘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액체 비교해서 금속 비커 2개에 물과 식용유를 각각 넣었어요. 우리 앞에서 했지만 물은 비열이 1이고 그 다음에 식용유 같은 경우 기름이기 때문에 한 0.5 정도 돼요. 요거를 이제 비열하고 이어지는 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열 같은 경우는 열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기름보다 물을 더 팽창시키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지? 같은 질량이라면은 온도 변화가 비열이 작은 기름이 더 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거고요. 2번 2개의 금속 비커에 온도 센서를 온도계를 장치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5분 동안 비커를 가열하면서 물과 식용유의 온도를 측정했대요. 그게 이제 밑에 이제 그래프로 해석이 된 건데요. 식용유와 물을 봤을 때 같은 시간당 온도 변화가 큰 게 식용유예요. 그죠?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고 오른쪽 표로도 확인이 돼요. 물보다 식용유가 더 빨리 끓어. 그치?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튀김 같은 거 끓일 때, 튀길 때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빨리 기름을 튀겨서 튀김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수학은 당연히 많고 과학에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A, B 두 물질에서 여기는 이제 기름하고 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시간 변화고요. 여기가 온도 변화. 같은 시간에 물과 기름을 비교했을 때 기름이 더 많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치? 만약에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기름은 이만큼 Y축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근데 물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기름이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거고 그러면 비열이 기름이 더 작다가 그랬죠.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기름이 0.5고 물이니까 1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빨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프만 보고 물과 기름이 아니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비열이 큰 것을 냈을 때는 B가 비열이 크다. 알겠죠? 비열이 크다. 비열이 작다. 그래서 비열이 작을수록 빨리 끓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더 필요한 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볼 때 위쪽 기울기가 큰 게 비열이 작은 애고요. 기울기가 작은 게 비열이 큰 애인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같은 시간 동안 가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물이 식용유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비열 때문인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식용유보다 더 많다.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는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만큼 변하시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이걸 해석했던 실험이에요. 오른쪽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겨주셔서 여러 가지 액체 열팽창 비교가 있는데요. 물과 에탄올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이 에탄올보다 비열이 커요.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그치? 같은 온도에 있을 때 열팽창이 작아. 만약에 여러분들 물을 온도계에다가 썼다고 생각해봐요. 물 온도계.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은 알코올 온도계 아니면 수온 온도계 쓰잖아. 여러분들께서 보는 건 알코올 온도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리 막대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알코올의 색소를 따서 쓰는 건데 물로 알코올을 만들었다 쳐봐요. 그러면은 같은 온도일 때 알코올보다 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을까 더 높을까? 더 낮겠지. 온도 변화가 잘 안 보이겠지, 그죠? 그래서 알코올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하면 얼었을 때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그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다시 보면요, 삼각 플라스크에 물과 에탄올을 섞었는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될 때 물과 에탄올 둘 다 투명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물에는 파란색 색소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빨간색 색소를 썼어. 그래서 온도계를 딱 꽂았어.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이제 열을 계속해서 가한 거지. 온도 변화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 4번을 보시면요. 실험의 4번 보시면 유리관에 올라가는 액체 높이 변화를 관찰하고 비교한다 있는데요. 왼쪽에 물 쪽에 파란 쪽에는 처음 높이가 오른쪽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여기라면 온도 변화가 여기라면 알코올은 위쪽에 있죠. 그지? 온도 변화가 반밖에 안 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 및 해석을 보면요,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액체가 열팽창하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게 온도계.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증가하는 거. 우리 열팽창에 대한 정의였고요.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 변화는 물보다 에탄올이 크다. 물보다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그 이유가 비열과 관련돼 있다고 알겠죠? 밑에 이제 금속 막대 열팽창 비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눈금이에요.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제 알코올 램프 같은 거에다가 가열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휘는 게 열팽창 정도가 큰 거겠지, 그지? 그래서 철과 구리, 알루미늄 순으로,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루미늄이 되게 가볍고 열도 잘 전달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잘 휘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마찬가지로 확인 문제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 88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래프 해석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개념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비열이 작은 거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놈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거들을 이제 풀어보는 실험이고 밑에 유형 B 같은 경우는 이제 열평량과 관련된 이제 문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89페이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8번까지 비열과 관련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험은 비열과 열팽창 파트니까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